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용산의 굵직한 개발 호재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용산 정비창 초고층 복합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그래서 용적률을 1500% 이상 올려주게 되면은 건물의 높이가 롯데 타워급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즉 이제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이 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용산 정비창 일대를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죠. 그리고 이게 방치된 모습입니다. 아무런 개발이 되어 있진 않죠. 그래서 정확한 지역을 보면은 용산역을 끼고 해당 부지 일대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다시 개발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이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 시내 첫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을 했고 그래서 용적률을 무려 1,500% 초고층의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요. 이제 건물만 삭막하게 들어서는 건 아니고 녹지 비율도 상당히 높여가지고 개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한 4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상세한 거는 보도자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4시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융복합 국제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녹지에 대한 언급이 있죠. 녹지 생태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세계로 연결되는 사통팔달한 3차원 입체 교통 도시. 3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까지 쓰겠다라는 겁니다. 하늘까지 쓰게 되면은 그래서 신교통수단인 UA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도시로 조성된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자마자 뭐 한 방에 8억을 올렸다. 지금 뭐 호가를 올렸다라는 얘기고요.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또 나온 거고요. 그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그래서 용산 정비창 일대 부지를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한다라고 청사진이 이렇게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되자마자 2달 전에 내가 급매를 내놨던 온라인에 올려놨었는데 뭐 매수 문의가 없던 게 최근에는 매수 문의가 많아졌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 정비창 일대 부지를 보면은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용산 산호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아파트의 호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편 취득세 완화도 준비 중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게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데 이어가지고 아마 취득세도 낮춰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즉 이제 시기의 문제지 결국엔 취득세도 정상화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구독자 사연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목동에 실거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50대 초반 외벌이 가장분입니다. 최근 상속 지분을 정리해서 현금 5억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은 1억 정도 있고 총 더한다면은 6억의 투자금이 활용 가능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산을 투자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몇 곳을 알아보니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5억에서 6억 정도의 실투자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5룸에서 투룸 수준이던데 이 정도의 금액을 주고도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확신이 없어 상담 메일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5억에서 6억으로 지금 해당하는 개발 허가 제한 구역은 들어가도 된다. 건축 허가 제한 구역을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구역들은 5억에서 6억의 자금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액대별로 다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역을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이 자금이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3억 정도 이하의 자금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개발 허가 제한 구역이 있는 그 인근 지역을 보시는 게 두 번째 우선순위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동후암동 일대는 한 2억 정도 이하로도 가능하니까 이제 거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2억도 없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순위로는 한 1억 이하의 자본으로는 오피스텔을 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은 원룸보다는 이제 투룸 이상이 좋겠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번에 5억에서 6억으로 해당 일대를 들어가는 게 너무 비싸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용산이라고 하는 데는 향후에 강남하고 좀 비교가 되는 데죠. 그러니까 용산이 강남을 저는 넘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현재는 강남 아래인데 향후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강남과 대등한 수준이 된다라고 봅니다. 뭐 강남도 급지가 뭐 여러 곳이 있겠지만은 강남의 압구정이나 뭐 반포를 빼고는 웬만한 지역하고는 용산이 비슷해진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지역을 현재 시점에서 내가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현재 시점에서 강남에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가라고 보면은 최소 한 8억에서 한 9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용산은 현재 보면은 그런 비슷한 개발이 어느 정도 확정된 구역 같은 경우에 현금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용산의 메리트가 더 적은 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용산이 저평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비싸 보일 수는 있겠는데 미래 시점에 강남과 대등해진다라고 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보고 개발 계획을 보고 들어간다. 그게 가시거나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5억에서 6억은 사실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가보면은 보도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뭐 한글 파일이든 PDF 파일이든 열어보시면은 뭐 요런 내용이 있어요. 교통교통부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있고, 요런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 내용을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용산시대 개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자료를 쭉 살펴보면은 특정 지역을 언급한 거는 용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지역을 언급한 게 없고 용산만 찝어갖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용산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사, 문화, 소통의 공간으로 이제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동혁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빌리티인데 자율차나 뭐 로봇 배송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도심 항공을 이용한 UAM,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신교통 수단을 함께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 내용이 나오고 바로 이후에 용산 개발 계획이 나온 겁니다. 6월 26일에 나온 건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10년째 방치 중인 용산 정비창 미래 신중심지 국제 업무지구로 뭐 재탄생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이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건 조감도도 나오게 되고 UAM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특히 UAM의 경우 2025년 상용화에 맞춰가지고 이 김포공항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시범 노선을 운영하고 향후 인천공항, 뭐 잠실, 수서 등 서울 시내 주요 거점을 거쳐 이 연결하는 UAM 노선을 완성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내가 인천이나 김포공항에 내리게 되면은 이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 수단인 UAM을 타고 용산에 도착한 뒤에 GTX나 지하철로 환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신교통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UAM이 노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환승센터,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발표를 한 거고요. 그 중심에 이제 용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억에서 6억으로 보면은 현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을 보면은 비싼 금액일 수는 있겠는데 이런 미래 시점을 예측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투자하는 자금이다라고 하면은 결코 비싼 자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발표된 구역들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효창공원이나 뭐 서울역 일대 그리고 뭐 원효로 일가 일대를 보면은
뭐 충분히 이런 고시도 되었고요. 지형 도면도 고시가 됐고 충분히 본인 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뭐 네이버에 매물을 찾아보더라도 뭐 전세를 이렇게 낀다라고 하면은 한 5억대로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런 지역들을 뭐 매수로 검토하신다라고 하면은 전 충분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용산 정비창 초고층 복합 업무지구로 탈바꿈된다. 롯데 타워급도 가능하고요. 용산 국제 업무지구 뭐 신교통수단인 UAM 노선 상용화가 가시권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 모빌리티 허브로 조성하겠다. 모빌리티 허브라고 하는 것은 김포공항이나 뭐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런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면은 UAM으로 환승을 해가지고 다시 뭐 GTX나 뭐 KTX, 뭐 지하철과 연계를 하게 되는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어떤 신교통수단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로 용산 투자 수요 및 호가는 이미 뭐 상승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대 초반에 1주택 보유자 한 5억에서 6억 정도로 용산 투자 문의를 주셨는데 이미 이렇게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은 지금도 저는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내가 뭐 3억 이하의 자본이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 지역을 보셔도 되고요. 뭐 2억 이하의 자본이다라고 하면은 동호암 일대를 공략하셔도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뭐 주택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진 시점에 정부에서 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가격이 계속 오르는 시점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느끼겠죠.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이 좀 하향하는 시점에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 잘 관심을 가지고 투자처를 잘 찾게 되면은 좋은 투자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역발상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